와,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구독자 4,000명. 꿈인가 생시인가? 제가 시작한 지 2달 만에 구독자 4,000명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독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한테 정말 비법도 없지만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유튜브를 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는데 구독자가 늘 수 있는 꿀팁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잘 지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식상한 이름을 졌어요. 제가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김선생 TV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선생 TV로 했는데 저에게는 딸이 있고 딸 친구들도 있는데 어머니 그 이름이 좀 너무 식상해요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무엇로 할까? 그 이름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지어온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계란빵이라는 이름을 지어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계란빵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했는데 아는 분들이 자매님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해서 계란빵을 넣어봤더니 완전히 계란만 나오는 거예요. 뭐 몇 페이지를 넘어가도 계란빵만 나오고 한 페이지를 넘어가도 계란빵, 2페이지를 넘어가도 계란빵, 진짜 계란빵. 얼마나 계란빵을 올리신 분들이 많은지 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란빵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니까는 지식산업센터랑 연관된 걸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래서 그럼 뭐로 할까? 내가 여자니까 지식 퀸? 지식 대통령? 지식 창고? 여러 가지를 다 검색해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이 이미 유명한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도서관인인데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사실 저는 학사 출신인데 박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지식학사 하면 좀 안다워잖아요. 척척박사 이걸 하려고 해도 그것도 많더라고요.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좀 드물면서 찾아보면 내 이름이 탁 나올 거 그거를 지식박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식박사를 그냥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만족하는데 가끔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학교 박사예요? 어느 대학 박사예요? 박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박사라고? 크크크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이름을 잘못 쪄가지고 박사학위 따야 되나? 그래서 이름 잘못 쪄서 잘못하면 박사학위 따러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는 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은 늘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름을 잘 지어라 였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그날 올리려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정도 좀 깨진 그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보면 거뭇거뭇한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액정이 깨져서 그래요. 그런데 액정을 고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못 가서 액정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쉽게 매일매일 올릴 수 있는 핸드폰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매일 올리면 아무래도 그 구독자가 늘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썸네일 이런 거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자막을 막 올렸는데요. 자막을 올리다 보면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막 3시간은 기본이고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글씨 써가지고 그걸 붙여넣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막 거의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썸네일은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썸네일은 글씨 팡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글씨 팡팡이라는 걸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요.
첫 썸네일은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잖아요. 그 화면에 좀 눈이 확 가고 글씨가 예쁘고 그래야 잘 볼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목을 잘 정해라.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안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좀 눈에 확 들어오게, 좀 끌리게 이렇게 줘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달러 통장 만드는 법 이렇게 간단하게 줬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덜 보겠죠. 환율 급등, 달러 통장 만들 때 수수료 최저로 내는 비법. 이렇게 하면 나 달러 통장 만들고 싶은데 수수료 적게 내는 방법 뭘까? 하고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잘 만들라 이거였고요. 처음에 구독자 1000명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딱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알고리즘은 컴퓨터 용어인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화된 절차인데요. 구글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는데 우리도 모르고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구독자 100명이면 제 걸 보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구독자 1000명까지 올라가면 제가 새로 올리면 그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그걸 클릭했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걸 추천을 내보내줘요. 근데 별로 보기 싫은 게 이렇게 있으면 구독자가 1000명이어도 잘 안 보겠죠. 근데 좀 유용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합니다. 그럼 클릭을 하면 여러 사람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에 뜨는 거예요. 어떤 추천에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맞는 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알고리즘에 맞지가 않아요.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아니면 한 500명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그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클릭 수가 많으니까 추천 영상으로 자신들의 어떤 순서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걸 재배열을 하는데 제가 말한 제목, 제가 얘기했던 제목에 어떤 앞 채널에서 그것이 인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 채널 다음에 제 채널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핫한 이슈가 있다면 그 핫한 이슈, 그걸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다음에 제 이야기가 떴던 거죠. 그런데 제 채널을 아무도 클릭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뜨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래도 구독자가 몇 명 있어서 이거 뭔 얘기야? 하고 순간적으로 그걸 클릭을 하면 그걸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자꾸 보게 돼서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계속 하루 이틀은 추천에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라면 알고리즘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절차는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할 때 이런 체계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재밌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구독자가 늘었다는 건 저의 경우에는 이런 4가지의 경우가 있으니 같이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구독자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를 빨리 늘리는 5번째 비법, 태그를 달아라. 보통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제목과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태그로 올려놓으세요. 저는 보통 15가지 정도의 태그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것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태그를 많이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태그를 한번 많이 달아보세요. 그리고 6번째는 유용한 정보를 올립니다. 사람들이 유용한 거, 알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거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만의 그 구독자 늘리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4000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께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